이종섭은 수사받으러 왔다. 이재명은 재판받으러 와라.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아마 어제 제가 했던 그 이재명의 그 형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방송 댓글에 이런 글이 올려온 것을 봤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건강이 연세도 드시고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내일 하시는데 어머님 말씀이 내가 정말 이재명 깜빵 가는 거 보고 눈을 감을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정말 들으면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죽했으면 또 그런 말씀을 댓글을 나누가 싶었는데 아마 댓글 남겨두신 분들의 어떤 애국하는 마음 또 나라가 깨끗해지고 밝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건강하게 또 가족들이 이 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님이 또 건강하신 최진정 변호사님 활짝 꽃 피시길요라고 해서 또 반갑게 박수가 둘, 넷, 6개나 피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또 우리 바로 이 카메라 옆에 실시간 채팅장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앞으로는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서로 글을 올리시고 하시는 분들과 더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또 이어나갈까 합니다. 방송 끝나고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지만 실시간 채팅으로 또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대신에 또 우리 퀄리티 있는 품격 있는 방송 너무 이렇게 욕설은 좀 자제해 주시되 또 어떤 열받을 때는 뭐 올려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이종섭 호주 대사님이 귀국을 했습니다. 오늘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한국에 또 오전 9시경입니까? 오전에 지금 도착을 하셨는데 도착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공수처와 조사와 관련해서 얼른 조율이 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공항에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뭐 무슨 해프닝이겠습니까? 민주당의 장난이지. 민주당이 또 이종섭 그 호주 대사가 급거 귀국을 한다라고 하니까 또 가가지고 또 야지 놓으려고 이게 그 영을나게 되는 사람들 새벽 6시에 또 인천공항에 왔답니다. 인천공항에 와서 소리 지르고 뭐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은 뭐 그냥 입을 한 방만큼 해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고 이 공항에서 이제 행패 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상당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개인 정보를 빼낼까요? 우리는 몰라요. 언제 출국하는지 그 외교부에서 알려줍니까? 절대 안 알려주죠. 저희 아이들 이제 성년이 돼버리면은 성년된 아이들이 어디 갔는지 몇 시에 오는지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종섭이 몇 시에 온다더라. 그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6시인가 갔는데 허위 정보였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됐는지 알고 봤더니만 한참 늦게 오늘 오전 늦게야 지금 귀국을 하게 되면서 또 뭐 민주당이 헛발질을 한번 하게 된 것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부랴부랴 자기들 또 모으고 하곤 했습니다만 공항에서 또 보기 싫은 장면이 상당 부분 이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그 10일에 호주로 출국하셨는데 출국한 지 11일 만에 2주가 안 됐죠. 귀국한 것인데 귀국한 목적은 뭐 실제 그 실제 호주에 호주 대사로 가신 것도 어떻게 보면 전직 그 전직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와 관련돼서는 아주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위 산업이 대한민국 차세대 먹거리로 엄청나게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은 이후에 한국 어떤 그 방위 산업이 전성기를 맞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그동안 있었던 많은 재래식 무기 이런 부분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나가는 건 아니고 미국이나 또 제3 경로를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또 나아가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의 어떤 그
침공에 따르는 위험, 이거의 위협을 느낀 유럽, 특히 동유럽에 있는 폴란드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어크지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품을 이제 취득하는, 군사 물품을 취득하려고 봤더니만 뭐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겠어요? 아니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겠어? 또 미국으로부터 하려고 하니까 거기도 딱 찾아보니까 한국의 K9, 또 그 전차, 또 흑표, 뭐 탱크, 그리고 그 외에도 장갑차,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 참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전화위복. 항상 그 대한민국의 경제가 디스카운트 됐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주식이라든가 어떤 그 기업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항상 디스카운트가 됐던 게 남북 분단에 따르는 군사 위협, 이런 부분이 위협이 됐는데,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어떤 매년 우리 전체 국가 예산 중에 10% 이상, 제 기억에 한 20% 정도 가까이 되나요? 아무튼 정확한 퍼센티지는 이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돈을 경제 개발에 쏟기보다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이제 군인을 양성하고 군인을 훈련하고 거기에 썼었는데, 그중에 또 상당수는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위협을 막기 위해서 자주국방, 우리나라가 어떤 재래식 무기, 또 말은 재래식 무기지만 실질적으로 또 뭐 우리가 군함이라든가 잠수함, 그리고 또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요즘은 KFX 이런 엄청난 어떤 그런 프로젝트로 한국형 전투기, 이런 것을 자체 개발을 해 왔지 않습니까? 결국 북한과의 대응을 하는 과정에 상당수 많은 국력을 경제 개발에 쏟기보다는 국방에 쏟았는데, 이게 80년대에 어떻게 보면 미소 냉전이 끝나고 데탕트 시대로 온 이후에 전 세계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냉전 국가로 된 대한민국이 한국과 북한 사이의 어떤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거기에 썼는데, 그게 뜻밖의 신냉전,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가 다시금 이제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러시아가 푸틴을 통해서 새로 힘을 얻고 에너지를 통해서 새로 힘을 얻는 과정에서, 이게 새로운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게 그동안의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이제 되어버린 거죠. 뭐 K-팝, 뭐 이런 K-문화 컨텐츠를 뿐만 아니고 이제 K-방산이 되면서 이 방위산업의 필요성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된 것 아닙니까? 제 고향 꿈이 전자도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자 플러스 맞고 더블로 방위산업의 핵심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전자와 이 방위산업이 하면서 초정밀 무기 이런 부분을 생산하는 기지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또 잘 아는 분이 바로 이종섭 지금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아닙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관련해서 정말 서구 핵심 5개 동맹체 아닙니까? 거기와의 어떤 방위 산업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대사를 오래 둘 수 없다라는 어떤 판단하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내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신이 공수처에 로 인해 가지고 이제 출국 금지된 사실을 몰랐었던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공수처의 조사를 받게 된 것도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정쟁을 일삼은 민주당이 고발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참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데,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또 방위산업과 어떤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서 걱정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정쟁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쓴다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열심히 일했던 그런 국방부 장관의 발을 묶고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을 활발하게 하고 외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산업 파이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뒷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인권, 또 최상병 사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 이런 부분은 일부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은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있는 지들이 만들어 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경찰 경상북도 그 사건이, 최상병 사건이 포항
경주 쪽에서 벌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 관할이 경북지방경찰청 관할이니까 거기에서 그냥 수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또 해가지고 뭐 공수처에 고발하고 해가지고 지금 공수처는 가만히 있다가 지난 12월에 가서야 이제 압수수색하고 그래 놓고는 수사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야, 국가기관인 공수처가 야당 대변인이냐 하는 그런 생각도 얘기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이종섭 국방장관 그러니까 호주 대사가 출국 금지됐다는 사실, 그걸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됐다는 사실을 다른 것도 아니고 친 이재명, 친 민주당 기관지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MBC가 보도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러한 그 개인정보 내지 국가기밀 같은 것들을 빨대를 통해서 유출하는 것이 누군지 지금 고소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수사기밀을 누설했다 하면은 그게 바로 언론 플레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범죄 사실을 누설을 하고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재인 때 조국이 법무장관이 있으면서 옛날에는 그 이명박 전 정부 때 공정한 수사 공개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 법무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검찰, 법원, 변호사 단체, 인권 단체, 언론 다 모여가지고 몇 주 동안 이 고쳐가 그 어떤 그런 안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죄 추정에 따르는 피의자 인권 보호와 또 중요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조하는 취지에서 공정한 보도 지침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 놨는데 지난 정부에서 조국이 장관하면서 자기 마누라 이게 모 교수님 이제 검찰에 와서 조사받으려고 하니까 부랴부랴 그거 폐지해버리고 어떻게 했느냐, 수사 공개 금지 규정을 만들어 버렸어요. 야, 이거는 뭐 그래놓고 1호 수혜자가 정경심 교수, 2호 수혜자가 조국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피의자 인권을 중시하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 심판인지 지들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의 내부 기밀을 빨대처럼 해서 빼내가지고 자기 기관지라고 비판받고 있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 사실을 보도하게 해서 이 지경을 만드는,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수사를 해가지고 정말 깜빵 보내야 됩니다. 실제로 어땠죠? 공공기관 개인정보 빼내는 케이스 옛날에 많았잖아요. 뭐 예컨대 뭐 불륜 관계 관련해 가지고 이혼 소송하고 할 때 뭐 SK, KT 이런데 막 아는 친구 사람 통해 가지고 전화번호 막 이런 거 유출하고 했던, 이제 싹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할 때에 제 기억에 서울 서초구 구청에 있는 직원이 누구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주민등록 정보를 빼내줬는데 그걸로 해서 담당 공무원 깜빵 갔습니다. 실형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인의 어떤 개인 정보를 뺀 것도 실형을 했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호주 대사의 수사 정보를 빼낸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이 누구건 빼낸 사람 더불어서 빼내준 사람 반드시 수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과 함께 징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맞죠? 공감하죠? 지금 지금 저녁 노을 커피님 기소도 안 된 것 같은데 출국 금지가 왜 된 건지도 이해가지 않고 했는데, 기소되기 전에도 어떻게 보면 행정 절차로서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출국 금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이 과연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직권남용이 될 수가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그 직권남용이 되려고 하면 사실은 직권남용은 옛날에는
열심히 일했는데 직권을 남용했다고 해서 잡아넣겠다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열심히 일했다는 죄로 잡아넣으면 누가 그 공무원이 열심히 일합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직권남용으로 인정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 그걸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공무원을 복지부동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복지부동 방지법으로 하기 위해서 직권남용은 사실은 뭐 사문화된 법이나 거의 비슷했었는데 이 인간들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전 정권 어떻게 할 거 없나 해가지고 법학하는 검사 지들 친문 사냥개 검사들한테 물어가지고 했더니만 요거 직권남용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직권남용으로 다 냈는데 법원 가서 다 무죄 났잖아요. 1심에만 유죄 나왔다가 2심 대법원 가서 다 무죄 나왔잖아요. 물론 그걸 한 사람들이 참 어이없거나 안타깝게도 또 지금 이번 정부의 요직을 맡고 있다는 것도 참 아마 이 멸콩TV 보시는 분들은 좀 속이 좀 불편하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잊어서는 안 된다. 오즈 마법사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박 대통령의 어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가 그런 정권 자체는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 아마 많이들 또 이해해 주시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직권남용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뭘 남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직권남용을 하려고 해도 그 어떤 수사에 관해서 법무부 장관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관해서 할 권한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다만 그게 뭐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또 검찰 수사관 그리고 또 경북 경찰청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특별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권한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한다고 해서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 것은 대법원의 명확한 법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우리 이 대사님을 그 대사로 취임시켜서 호주로 보냈는지 그건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옷 벗고 나시면 변호사 하실 수 있잖아요. 법조인으로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주로 보내신 거거든요. 아무리 정말 공수처가 지금까지 뭐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되고 또 기소해라는 것도 다 무죄가 되고 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설령 지금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고발한다 하더라도 이종석 전 법무부 장관의 어떤 행위가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했다고 해서 그걸 사건을 입건을 하고 출국을 금지시킨다? 저는 적어도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이게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총선이란 걸 앞두니까 이게 정치적인 측면, 국민의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고발이 된 사람이 해외로 간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민주당이 뭐 무슨 도피다, 뭐 론종섭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타도를 하고 그것을 좌파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그럴듯하네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공수처가 진짜 빨리 수사를 해야 됩니다.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이 호주 대사에 대한 무혐의를 밝혀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죄 없는 이종섭은 국민의 요청에 따라서 즉각 정말 새벽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신은 뭐야? 호주 대사도 초기에 가면은 10일 동안 현지에서 업무 파악하고 바빠요. 정말 짜증나게 바쁠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제1야당 당수라고 선거운동 해야 된다고 못 간다? 아니, 당신 그거 몰라서 모르고 했어요?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그 무렵에 판결 선고도 될 수 있고 내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재판 가야 되니까 이 정당 대표로서 제대로 선거운동 못하고
제대로 선거 관리 못할 것 뻔히 알았으면 안 해야지. 전당대회 안 나왔어야지. 그거 감수하고 나온 것 아니에요? 자기가 감수하고 나와놓고는 지금 자기가 바쁘다고 해가지고 안 나간다? 그러니까 재판장님이 그러지. 선거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는 안 열지 않느냐고. 국회가 있으면은 아이 국회 출석해야 된다고 못하고, 그거는 국사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지금 당대표로서 하는 것은 무슨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이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금 대백성,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재판장님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도 아닌데 사사로운, 완전히 사사로운 건 아니죠. 정당 일 한다고 해서 못 나온다는 것은 마치 안 된다는 거지. 마치 그거는 만약에 그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당신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더 바빠. 그렇지 않아요? 롯데 신격호 회장, 그리고 또 아들, 딸들 훨씬 더 바빠요. 전 세계를 무대로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사법부에 영이 살까요? 그냥 사법부란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검찰은 검찰 수사관이라도 있지. 사법부는 판사밖에 없어. 판사가 가서 뭐 잡아와 영장만 써줄 뿐인 거예요. 그런 사법부를 이렇게 능멸하고 개무시하면서 안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공무 수행하다가도 자기가 나라에 부름이 있다고 해서 들어와서 빨리 조사를 받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하는 판에, 자기는 내 오늘 일주일 동안 계속 나올 테니까 나 재판 빨리 해서 끝내줘요. 나는 증거도 없고 무죄니까 나 빨리 선고해줘.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게 제정신 아닙니까? 윤동원님, 이재명이는 지금 즉시 강제연행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 피파님, 이번엔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신들 개인 권리만을 내세우는 이런 인간들이야말로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구속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우리는 악마를 보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법조인으로서 저희도 이제 뭐 한쪽 양쪽을 대리하기도 하고 협의하기도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만,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뭐가 일이 되고 하는 건데, 이재명은 무슨 존중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애들한테 존중이 뭐냐 하면은 이걸 뭐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나게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존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자기들 일만 냅다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행태를 보이는 걸 보면은 저는 정말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또 이재명 대표 불출석에 대해서 재판부가 다음번에도 안 나오면은 강제 구인할 수 있다라고 경고장을 강하게 날린 것 아닙니까? 이제는 뭐 단순한 옐로 카드를 넘어서 거의 레드 카드에 가까워지고 있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노란불 들어오면은 조금 있으면 빨간불 가는데 노란불이 빨간불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3월 26일 날 안 나오면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라는 취지로 했는데, 진짜 이재명이 이번에도 안 나올까? 이번에도 안 나올까? 제가 봤을 때 어제 김민수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 그래서 안 나와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은 이제는 윤석열의 사법부가 어딨어? 다 지가 그때 했던 김명수 사법부에서 인사이동 해가지고 해놨던 사람들인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 정말 눈 똑바로 떠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말 시골에서 서울 오면은 뭐 코백하는 세상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상식이 어긋나고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어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뭐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재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분열될 시간이 없다. 누군가 그랬죠. 얘기할 만큼 하는 것 자체가 사치다
라는 그 말씀 정말 최근 들은 가장 어떤 그 명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지. 오, 맞아. 물빛 그리움. 런제명. 런제명. 예, 맞아요. 지가 도망가 놓고 이종섭이 도망갔대. 왔잖아, 이종섭은. 지는 계속 도망가고 아웃복싱 하면서 누구를 갖고 얘기를 해. 뭐 이제 뭐 이종섭 대사가 오니까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니들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좀 재판받으라. 나 참네. 그래요. 우리가 사법부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섭은 수사받으러 왔다. 이재명 당신 재판받으러 와. 안 그러면 3월 26일 깜빵 갈 수도 있어. 잘 명심하세요. 뭐 이 정도면은 아마 저뿐만 아니고 아마 일반적인 국민들이 가진 평균적 정의감과 상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